지금부터 결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라클 메이커 팀이 찬성, 리즈코인 팀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숙명 토론 방식의 규칙을 준수하여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유토론의 경우 1인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되며 발언을 교차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란이 있을 경우 본 사회자가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을 해주십시오. 가상화폐 투기의 대상이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가상화폐의 열풍, 일명 비트코인 대란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기존 화폐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의 투자가 아닌 소위 말하는 한탕을 노리는 투기의 광풍이라는 점에서 과연 투기의 대상인지 투자의 대상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투자는 생산활동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고 투기는 생산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우리는 가상화폐는 투기의 대상이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하며 세 가지 근거로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상화폐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론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일반적 교환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수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커 교환수단과 가치 척도 수단이라는 전통적 화폐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연이은 도난과 유출 사건 등의 발생으로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 심화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화폐 기능 하락을 야기하였고 이는 결국 가상화폐의 화폐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가상화폐는 오로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 자산으로서만 이용되는 것이 현 실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익명성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재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실크로드 사건입니다. 이들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을 감출 수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법망의 추적을 피하여 마약 밀거래, 돈 세탁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실크로드의 운영자를 체포하고 사이트를 폐쇄한 후에도 실크로드를 모방한 일련의 암거래 사이트는 계속해서 등장해왔습니다. 불법 약물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고 증명된 셈입니다. 2013년에는 비트코인이 암살시장 웹사이트 내부의 가치 교환 단위로 쓰이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공격인 워너크라이의 경우 지급 방식을 비트코인으로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반사회적 세력이 불법 이익 추구를 위해 비트코인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셋째, 현재 가상화폐가 내세우는 혁명적인 기능들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홈페이지에 피어투피어 거래,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라는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거래소가 없으면 개인 간 거래가 어려운 실정이며 최소 거래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또한 인터넷과 디바이스가 없는 환경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며 실제로 가상화폐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가파른 등락폭으로 인해 수수료가 원금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 또한 대부분입니다. 결국 가상화폐가 추구하는 바는 현실 실현 불가능한 허상일 뿐입니다. 때문에 가상화폐의 불완전성이라는 한계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 부분은요. 첫 번째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셨는데요. 투기는 생산활동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화폐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내재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생산활동과 관계가 없고 또 그 자체로서 생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서 내재적 가치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부분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생산 활동에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정 화폐도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화폐로 통용되는데 내재적 가치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인정하십니까? 부분 인정합니다. 네, 화폐로서의 핵심은 화폐 자체의 유용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화폐의 3대 기능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화폐의 3대 기능을 언급함에 있어서 화폐의 기능은 그 화폐가 속한 사회와 시스템 그 내에서 수행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화폐의 3대 기능은 현재의 금융 시스템 내의 기능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현재의 금융 시스템과 다른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교환수단과 가치 척도 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성 측이 인정하셨듯이 가상화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아닌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의 기능 역시 재정의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서의 신뢰도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변동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투기로서의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종식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네, 저희 측에서는 이 가격의 변동성이 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측과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술 혁신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명과도 같은 기술적 변화를 맞이한 이 시대에 등장한 가상화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 맥을 함께하는 이 시대의 화폐입니다. 저희 측은 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논제의 시간적 범위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이 현재 시점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팀이 가상화폐 투기의 대상이다에 반대하는 세 가지 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전도 유망한 화폐입니다.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블록이라는 데이터의 단위를 체인과 같이 연결 그리고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가상화폐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모든 거래의 내역이 장부에 저장되고 긴밀하게 연결된 장부는 조작과 해킹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탈중앙 집권적이라는 특성을 지니는데요. 중앙 금융기관 없이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8 금융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사례를 통해 중앙 집권적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로서는 그 피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현금이 없을 때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정화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폐의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혁신기술의 산물인 가상화폐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술이란 과학이론을 적용하여 대상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뜻합니다.
이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가공 가능한 기술이 반영된 대상인 가상화폐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화폐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은 가상화폐의 공급량 제한과 과도한 수요 변동에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량 제한을 해결하고 수요 변동 요인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형성된다면 가상화폐는 안정적 거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의 산물인 가상화폐가 언제까지나 현재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가상화폐를 구성하는 기술이 지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투기 현상은 기술 발전 단계에 발생하는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상화폐를 단순히 투기의 대상으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셋째, 투기 현상의 원인은 가상화폐 그 자체가 아닌 정부와 언론 그리고 개인에게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적 이해 없이 문제 상황을 일단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수적 규제 태도는 가상화폐 정착의 불안정화와 부정적 선입견 고착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 및 편중 보도는 국민의 투기 심리를 자극했고 가상화폐를 투기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개인은 큰 가격 변동폭이라는 이 한 가지 특성에만 주목하며 가상화폐가 지닌 미래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기가 가상화폐 자체에서 기인하는 문제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로서 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화폐를 투기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현재의 투기 현상은 가상화폐 그 자체가 아닌 정부와 언론의 대응 태도,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개인이 불러온 결과이며 그 원인을 해결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 반대 측은 가상화폐 투기의 대상이다에 반대합니다. 반대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겨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가 탈중앙화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가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 대규모 투자를 한 소수의 채굴 기업들이 신규 발행 비트코인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 등에서 미루어 보아 완전한 탈중앙화의 실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소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거래소 없이 개인 간 P2P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며 그리고 또 중앙 집권적이 아닌 탈중앙 집권화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거래소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적인 기술로서 투기 성격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은 그렇다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은 현재 많은 위험과 부담을 안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가상화폐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용과 또 응용을 통해 발전시켜야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는 바이지만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가상화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때문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충분히 분리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는 지적드리는 바이며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를 통한 블록체인의 개발은 보상에만 과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적 성격을 가짐을 지적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이론에서 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의 척도, 또 가치의 저장수단을 수반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용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의에서 화폐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용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의가 화폐의 기준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파른 등락폭과 거래소의 도난과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이런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해결책 또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해결책에 대해서 자유토론 시간에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가상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분명 거래와 교환이라는 화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화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존재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드리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미래에는 가상화폐가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서 실생활과 접합하여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교환 가치의 기능을 조금 더 많이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현재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법정 통화와 거래하는 방법. 둘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 셋째, 채굴을 하고 그 대가로 신규 코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상점은 극히 드물고 채굴의 방법이 점점 어려워져 일반 개인은 채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드리며 이상으로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입론에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 때문에라도 가상화폐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한하게 발전해야 하는 대상을 블록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은 블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를 일정 시간마다 생성하고 시계열적으로 사슬처럼 연결함으로써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입니다. 이는 매우 범용성이 높은 시스템이라 금융 분야 외에도 유통, 부동산, 의료 등의 비금융 분야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탈중앙화 신원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이 굳이 가상화폐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탈중앙화 신원 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정부나 거대 기업 등 단일화된 중앙기관이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경우 정보 왜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중앙기관의 개입을 배제하고 개인이 각자 신분 정보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자체에 투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정부, 개인이 투기성을 더욱더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적인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시스템 자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찬성 측에서 확인 질문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을 입수하는 방법에는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법정 통화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셋째, 채굴을 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발행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굴을 하거나 상품, 서비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굴의 방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서비스의 대가로, 상품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주는 상점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손에 넣는 방법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유하게 된 비트코인은 교환수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 등락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가상화폐를 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탈중앙 집권적인 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채굴이나 거래가 점점 조직화됨에 따라 비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의 당초 설계 이념을 위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굴과 매매를 조직화해서 함에 따라 투자를 한 소수의 중국 채굴 기업들이 신규 발행 코인을 적정적으로 가져가는 구조에 있는 환경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측 확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반박 잘 들었습니다.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유망성을 말씀하시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하고 있음은 동의하고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전도 유망하며 그 기술이 반영된 가상화폐 역시 그 가능성이 유망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유망하나 그 기술이 도입된 가상화폐의 유망성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상화폐가 현재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품, 즉 자산으로서의만 역할에 가중되고 있고, 이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한탕을 얻어보겠다는 그러한 심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격 변동성이나 아니면 실제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망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화폐가 유망하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또한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이 유망하지 않으며 다른 영역에서 활용되지 않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시스템이 채굴이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탈중앙 집권화를 이룩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지적하는 바로는 현재 말씀하신 비트코인은 POW라는 작업증명 방식에 기인한 거래 방식으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POW가 아닌 POB라는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굴 방식의 거래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채굴 방식의 전문화가 해결된다면 투기 또한 사라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채굴 방법뿐만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는 실정도 대규모화되고 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탈중앙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규제가 중앙집권이냐 중앙집권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를 중앙집권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부가 규제함은 애초에 가상화폐가 만들어진 초기 이념과 위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통제하는 기능이 없는 그러한 가상화폐의 이념과 유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탈중앙 집권화라는 특성 자체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 발생한 특성이기 때문에 탈중앙 집권이냐 중앙 집권이냐에 대한 문제는 발행 주체와 거래 사이에 개입을 하느냐 그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문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측병 제1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상대 측께서는 첫 번째 논거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대 기능 중 교환 수단, 가치 저장, 가치의 척도 모두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환 수단 같은 경우 현재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이에 이러한 장 마련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거에 문제점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가치의 저장, 가치 척도기는 가격 변동성 때문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가격 변동성,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공급량이 제한되는 부분이 아이온이라는 기술, 저희가 찾은 그 기술에 의하면 공급량 제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수요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변동성이 충분히 잡힐 수 있고 향후 화폐로서 기능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범죄의 도구로 전락을 하였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익명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익명성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래 실명제로서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포렌식 솔루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술은 가상화폐의 입출금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거래가 어떤 식으로 문제 발생되는 그런 요소에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래소 해킹 관련돼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해킹 방어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정보보호소위원회라는 것이 소집되어서 거래소 해킹과 관련돼서 문제 해결책이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가상화폐의 혁명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P2P 거래에서 거래소 없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거래소와의 문의를 통해 개인 지갑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며 이것은 거래소 없는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찬성 측의 논리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 지적해드립니다. 또한 P2P 거래와 거래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는 당사자끼리 모여서 그 거래를 하는 장소를 거래소라고 하는 것이고, P2P 거래에서 그 각각의 개인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거래소가 P2P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해 드립니다. 또한 수수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수료, 거래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래 속도 관련돼서 개선되는 점 저희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검증되는 노드수를 해결하고 데이터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1반론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반론 잘 들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생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상화폐를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곳이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가상화폐 거래 가능 상점의 숫자의 문제가 아닌 실제로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정부의 현재 소극적인 태도도 이런 문제점을 발생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 중 보관이 아닌 소액 거래와 지불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이들의 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교환 매개가 아닌 추정 자산임을 드러내는 수치인 것이지요. 반대 측께서는 주장하시는 실생활 이용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현재 장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현재 가상화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용 자산으로서만 이용되는 현 실태를 알려드리며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현재 가상화폐가 가진 문제점들, 그 중에서도 범죄 악용 가능성에 대해 실명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시에 반대 측께서는 가상화폐가 가진 장점들 중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언급을 했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가상화폐의 특징이 아니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명제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가상화폐가 가진 익명성을 위배하는 대안책이며 이는 결국 가상화폐가 가진 본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가 가진 장점은 탈중앙화와 보안성의 중점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금융 거래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익명성이라는 특성을 추가한 것입니다. 때문에 가상화폐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반대 측의 주장에는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계속해서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화폐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된 조건이 맞추어진다면 화폐로서 추후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009년에 나카모토 비트코인 채굴 및 선물 거래, 2010년 피자 2판, 2011년 위키리스크의 비트코인 기부금 수령 등의 이외에는 비트코인 등의 다른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한 적 없음을 지적드리며 이상으로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지정 수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반대쪽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이 되는 것이 가격 변동성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변동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공급량 제한이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이온이라는 기술인데요. 그 기술은 특정 가상화폐의 공급량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다른 가상화폐를 택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공급량 제한에 걸린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공급량이 소진이 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다른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하지만 아이온이라는 기술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연결을 시켜서 여러 가상화폐 간의 정보 교환 등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상화폐 간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급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마치 이사와 같이 자신의 정보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연계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량의 제한이 해결이 된다라고 저희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된다면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속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라는 시스템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주도권을 두고 분열 소동이 일어나고 있음은 그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상화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분열이 계속된다면 그런 규모를 유지하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안책이 있는지 반대 측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급량 제한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지금 찬성 측 갑분께서는 거래 속도 개선 문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래 속도 개선 또한 다른 기술을 통해 가능하지만 현재로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아이온 기술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가상화폐가 그 공급량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가상화폐로 이사를 가서 그 공급량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해에 무리가 없으신가요? 공급량 제한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주장하고 계신 기술은 현재 가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의 논제 자체가 투기의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비트코인과 같은 정말 압도적인 걸 가지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투기의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부분에 있어서 반박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비트코인의 발행 상황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래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아무래도 현재 지불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장래의 공급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 투기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며 저희 측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대 측에서는 가상화폐가 초래할 환경오염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말이면 가상통화 비트코인으로 인해 소모되는 전력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0.5%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음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0.5%라는 전 세계에서 0.5% 비율의 환경오염을 비트코인이 책임지고 있다면 이는 투자의 가치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기후의 변화 속도를 늦추려는 인류의 목표와 상충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의 80%가 전력 생산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채굴 작업이 추정됩니다.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환경오염이라는 정근대적 문제를 감안해야 할 가상화폐가 투자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 어불성설임을 지적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투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논제 투기의 대상이냐 투기의 대상이 아니냐에 대한 문제이고 저희는 투기가 되는 이유 자체를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변동성이 큰 이유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 변동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결책을 공급량 제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아이온 기술이고 그 아이온 기술은 현재 이미 기술이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 가능하며, 그리고 또한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가 흔들리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래소 보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흔들리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채굴 관련해서 이제 전력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거래 방식은 POW, 작업 증명 방식에 국한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OW 그리고 POS, DPoS 그리고 현재는 POB라는 거래 방식으로 점차 진화하면서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환경 문제 또한 앞으로 점차 진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고, POB 거래 방식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제시해주신 아이온이라는 기술로 공급량 제한이 풀리면 다른 가상화폐로 이사하듯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가상화폐 어떤 것을 쓰면 될까요? 지금 가상화폐가 어떠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점유율 1위는 비트코인이 46%이고요. 이어서 이더리움이 23%, 리플이 6%, 비트코인 캐시가 4%에 불과합니다. 5위인 넴 이하의 알트코인은 점유율이 각각 2% 이하입니다. 이 상위 10개 화폐가 총 87%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나머지 1000종 이상의 알트코인은 다 합쳐도 점유율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공급량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가상화폐도 이렇게 계속해서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 측에서 포렌식 솔루션을 입론 때 그리고 반론 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기술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통화 기록을 역추적하는 기술로서 아직 가상화폐에 적용되어 기능을 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무엇보다 문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인데, 사용자 입장에서 추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문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익명성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익명성에 대해서 저희 팀은 끊임없이 포렌식 솔루션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포렌식 솔루션은 그 거래 내역을 추적해서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요지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에 대해 주석을 달고 또 메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상대팀에서 실제로 범인을 잡은 적이 없다, 실제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 마운트박스 범인을 검거한 기술이 바로 포렌식 솔루션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예방책이 실질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기본적으로 포렌식 솔루션이 등장한 배경 자체가 범죄가 발생한 다음에 그 이후에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그 메모나 주석을 통해서 예비 범죄자를 미리 추적할 수 있다,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책이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익명성이라는 초반의 특성을 훼손한다라고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왜 등장하게 되었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초반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개인 정보를 완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그 문제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 바로 실명제 도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익명성을 추구했을 때 익명성을 추구했을 때 개인이 느끼는 그 실이 실명제를 추구했을 때의 개인 정보, 익명성을 추구했을 때 득과 실을 비교했을 때 익명성을 추구했을 때 실이 더 크기 때문에 익명성을 폐지하고 실명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논리에 따르면 공급량이 제한에 문제가 있어서 이더리움 공급량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역시 가상화폐로 여전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공급량 제한이 문제가 있어서 공급량 제한을 풀었다, 이렇게 문제 상황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역시 가상화폐의 발전 경로라고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익명성 문제 자체가 일단은 최초의 가상화폐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익명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장하고 계신 가상화폐가 쓰이는 다양한 장점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익명성에 대해서 정부 규제를 인정해버리신다는 것은 결국 현재 가상화폐가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투기의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이 논제에서 저희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아마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진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1.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는 2. 암호화폐는 365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며 투기적 수요 및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격한 시세 변동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발생 가능한 손실도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네, 이 말에 의하면 결국 가상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고 또 가치를 보장해주는 주체도 없으며 투기적 요소로 급격한 시세 변동에 노출되어 있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누가 한 말일까요? 어떤 주체가 한 말일까요? 네, 정부가 발표한 방침도 아니고요. 가상화폐의 투기성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한 말도 아닙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경고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외치며 호기롭게 등장한 가상화폐. 네, 지금 반대측에서 제시해 주시고 있는 여러 기술로서 보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투기적인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소조차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먼 미래의 기술, 보안 가능성만을 근거로 가상화폐가 가진 문제점들을 투자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굉장한 무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래소가 그러한 경고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정부는 계속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집하면서 가상화폐가 부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도하고 강력한 보수적 규제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태도에 대해서 정부 태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바로 고토몰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용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상화폐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1분 동안 수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수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쪽부터 반론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제2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화폐를 통해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계속해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지며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응용이 시작된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현실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는 점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초기 유인체계 설계로 대중 참여를 확보했지만 결국 독점화가 발생했습니다. 발행량의 제한과 시간에 따른 채굴의 어려움은 거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의 발전은 동떨어진 문제로 해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명시드리며 다음으로 반대 측에서는 가상화폐가 탈중앙화를 실현하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초기 가상화폐는 수평적, 분권적 화폐를 기대했으나 일상의 거래가 미비하고 소유의 집중은 심화되었습니다.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거래소, 채굴 외의 가상화폐 관련 국내 산업 미비한 상태입니다. 주된 관심도 자산 가치의 상승이지 미래 화폐에 대한 가능성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망 아닙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 거래, 소유 등 관련 경제활동에서 집중화 경향이 심화되면서 분권형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평가가 무색해진 실태입니다. 채굴의 채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채굴업은 전문 채굴업체와 채굴조합을 중심으로 점차 대형화, 집중화되어서 현재 5개의 채굴조합만이 7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거래 역시 소수의 거래소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빗썸이 76.7%, 코빗이 11.27%, 코인원이 11.6%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서 가상화폐는 기존에 추구하던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의 평등이라는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들의 이념은 구현되지 않았고 이제 가상화폐는 한 줌에 불과하는 사람들에 의한,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가상화폐가 미래의 혁명적인 새로운 형태의 화폐로 기능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논제는 가상화폐의 미래 발전 가능성 혹은 존속 여부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투기의 대상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가상화폐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반대 측께서 주장하신 가상화폐가 현실에서는 화폐로 기능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신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둘째,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현재 가상화폐는 화폐나 투자의 대상이 아닌 투기와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가상화폐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마냥 투자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익명성을 통해서 가상화폐의 거래가 실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꼭 본질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측에서는 가상화폐의 핵심은 바로 P2P, 개인 간의 거래, 두 번째는 발행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을 해제하고 실명 거래를 하더라도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변함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발행 주체가 중앙 집권적 금융체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측은 현재 가상화폐 자체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타 분야로의 적용을 더 늘려야지 가상화폐로의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상대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타 분야의 적용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한 적이 없고요. 블록체인 기술 역시 타 분야에 잘 적용을 시키되 현재 가상화폐 역시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주된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화폐와 병행될 수 있게끔 그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이 저희 팀의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대팀에서는 화폐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이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저희 측에서는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공급량 제한 그리고 수요 의존적이라는 것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공급량 제한에 대해서는 아이온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공급량을 훨씬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수요가 의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언론, 개인의 태도 역시 변화해야 하며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는 분명히 구별해야 함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도구로 쓰인다, 익명성이라는 것이 범죄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는 실명제와 포렌식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언급드렸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가, ISMS를 통해서 이 역시 보완해 나갈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탈중앙화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해 주셨는데 이는 중앙화가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며 모든 거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무비판적인 착각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2008 금융위기나 베이징 인플레이션 사태를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고 그 문제 시스템을 현재 가상화폐와 병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해 나가자,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측의 주장이지 가상화폐를 오로지 법정화폐로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행 역시 계좌 개설을 막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역시 정부의 태도가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초점이 은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그 거래가 불공정함이 은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이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맞춰져야 함을 저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찬성 측 최종 발언하기 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상화폐가 왜 등장을 했습니까? 가상화폐는 주민등록번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등과의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을 해버리면 탈중앙화 실현을 위한 초기 이념을 지킬 수 없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시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즉 규제를 인정하셨습니다. 저희 찬성 측도 마찬가지로 규제는 인정을 합니다. 이는 현재 가상화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투기성이 매우 짙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규제 아래 이 투기적 성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해버리면 이 또한 탈중앙화 실현을 불가하게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솔루션을 이용해 거래소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마운트곡스의 범인도 이로 인해 잡게 되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방이 아닌 추후 해결책으로 제시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마운트곡스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그런 범죄 근원지 사이트는 딥넷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딥넷이란 포털 사이트 검색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인데요. 이는 포렌식 솔루션을 이용하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저희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블록체인 기술을 뿌리에 가상화폐를 줄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자 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꽃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비옥한 토지와 물, 햇빛이 없으면 이 꽃은 피어나기도 전에 시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미래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딛고 사는 현실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가상화폐의 극심한 가치 등락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불확실한 가능성만을 믿고 가상화폐가 가진 투기성이라는 치명적인 허점을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억소리 나는 비트코인 무작정 따라잡기, 비트코인 1억 간다, 누구나 백만장자 비트코인 바이블, 물밀듯 출판되어 나오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책들의 제목입니다. 유튜브에 가상화폐를 검색하면 전문가를 자칭하는 이들의 단타, 이른바 치고 빠져 단기간에 수익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저희는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불러올 사회적 혼란들이 두렵습니다. 결국 그러한 혼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릴 이들은 가상화폐를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시장을 좌우하는 고래들이 아닌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의 투기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한 현실의 대안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 측병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발언에 앞서 상대 측께서 제시해주신 몇 가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리고 최종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래소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탈중앙 집권화 성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존재 자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돕는 것이지 거래를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거래를 하고 싶고 그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거래하는 장소를 거래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에 해당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라는지 그런 식의 개입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게끔 카페에 가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존재가 탈중앙 집권화의 성질을 버리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서서 최종 발언에서 여러 가지의 책들의 언급을 하시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들 역시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상화폐의 그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상화폐가 해결했다는 점 알고 계시는지요? 아프가니스탄은 가부장적 사회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계좌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경제적 활동의 대가를 아버지나 아니면 남자 형제의 계좌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디지털 계좌 개설을 위해서 남성임을 꼭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자유롭게 계좌 개설이 가능했고 여성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신용과 신뢰를 만드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투기로 인식되는 요소 많은 점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가상화폐가 진행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투기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가상화폐가 성장할 그 환경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좀 더 발전한 형태의 사회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과거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서양 문물의 수용을 위협으로 간주해 문호를 폐쇄해버린 세국 정책은 조선이 시대의 흐름에 주도권을 놓치는 결정적인 계기되었습니다. 이토록 뼈아픈 과거가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문호로 작용할 가상화폐를 새로운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는 그러한 아픈 결과를 나타내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반대측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숙명토론대회 결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양팀 모두 떨리는 모습 없이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상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팀 발표에는 박정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커멘트 중에 하나를 아는 게 커멘트 하나를 하면 대상팀이 누군지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를 뺐는데 오늘의 논의가 한 팀은 현실 기초로 얘기하고 한 팀은 미래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죠. 실력이 비슷하면 누가 어렵겠습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점이 더 어렵죠. 그게 결과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팀은 3대2로 찬성팀인 이름이 누구죠? 미라클 메이커 팀이 오늘의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바로 이어 연예인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강정혜 총장님을 대신하여 심사위원장이신 박정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상팀께는 1인당 100만원의 부상과 상패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상 미라클 메이커 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위 학생은 제17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애, 강혜원, 미라클메이커 한국어문학부 이나라. 내용은 같습니다. 미라클메이커 중어중문학부 전하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상은 기초교양학부 김봉환 학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리즈코인 팀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명 리즈코인, 소속 경제학부, 이름 이세영. 위 학생은 제17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애. 리즈코인, 소속 한국어문학부, 이름 이유정. 내용은 같습니다. 팀명 리즈코인, 소속 교육학부, 이름 이은수. 내용은 같습니다. 은상도 김봉환 기초교학대학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은상을 수상하신 미지인, 청산유수팀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명 미지인, 소속 미디어학부, 이름 강보인.
위 학생은 제17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애. 팀명 청산유수, 소속 법학부, 이름 김정민, 내용은 같습니다. 이 영상은 기초교양학부 홍성수 학부장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새 세미팀, 드랍더비트 B팀, 슈퍼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명 새세미, 소속 법학부, 이름 김승현. 위 학생은 제17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숙명대학교 총장 강정애. 팀명 드랍더비트 B팀, 소속 소비자경제학과, 이름 김수빈, 내용은 같습니다. 팀명 숙법, 소속 독일언어 문화학과, 이름 태예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장려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하신 8팀은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은 시간관계상 8팀 중 대표로 왁자지껄팀이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 왁자지껄, 소속 홍보광고학과, 이름 박연서. 위 학생은 제17회 숙명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강정애.